토트넘이 크로아티아의 명문이죠. 디나모 자그레브를 압도한 끝에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64분 뛰면서 주말 이제 아스날하고 이제 북런던 더비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 빅매치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대비해서 동료들과 함께 이제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해리 케인만 그래도 좀 85분 거의 풀타임을 뛰었고, 대체적으로 선발 또 교체 로테이션을 돌리는 무리뉴 감독의 어떤 전략이 돋보이는 경기였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좀 일반적인 경기이긴 했습니다만 선수들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늘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뭐 좋은 점수를 준 곳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린 것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스포츠 앱부터 우리들의 스포츠 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흥민 선수한테 8점을 줬고요. 왼쪽 윙어 자리에서 경기 내내 정말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 몇 차례 인크레더블한 크로스를 올렸고 1, 2도움 정도는 기록을 했어야 했다. 바라건대 골도 다시 터뜨릴 거라 믿는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취각된 그런 평가가 아닌가. 평점도 약간 뭐 골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높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피니셔보다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자청을 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약간 어떤 좀 뭐 슈팅도 없었고 공격적인 기여도가 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순간순간 번뜩이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측면 쪽에서 중앙으로 연결시켜주는 모습들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사이드에서 크로스를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9차례나 크로스를 시도를 했고, 바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거쳐서 좋은 장면들로 간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1, 2도움 정도는 기록했어야 됐다. 이것도 저는 아무튼 이 스포츠 앱이 약간 좀 평점이 널뛰기 하는데, 손흥민 선수 평점이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좀 좋은 점만 많이 보고 평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 평점은 뭐 당연히 이날 2골 몰아넣은 해리 케인이죠. 수비 쪽에서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도 평점들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리 케인의 9점. 자, 유로파의 규모가 작은 팀들을 상대로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보여줬다. 경기 내내 포켓 위치. 그러니까 포켓이라고 하면 상대팀 수비수하고 미드필드 사이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위치에서 움직이면서 엄청나게 패스를 뿌려댔다. 그러니까 케인도 위에서 기다리는 스트라이커가 아닙니다. 내려와서 이 선에서 플레이메이커까지도 병행을 하는 그런 플레이들을 이 시합에서 보여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오리에에게 7.5점. 네, 종종 이상할 때도 있지만 오른쪽에서 엄청난 크로스를 올리면서 공격적으로 크게 기여했다. 사실 오리에가 약간 좀 경기력이 굉장히 널뛰는 선수인데 올 시즌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경기력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좀 빠져있다가 돌아온 것 치고는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어요. 자, 은돈벨레 8.5점, 피치를 누비면서 포켓 자리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아주 손쉽게 연결을 시켜줬다. 은돈벨레, 저는 이번 경기에서 은돈벨레가 지난 경기에 약간 휴식도 취하기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저는 점점 이 토트넘이라는 팀에 녹아 들어간다. 뭔가 화려하게 뽐내는 플레이보다는 팀에게 필요한 굉장히 좀 실적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방향으로 좀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은돈벨레는 이 팀에서 자리를 확실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자, 라멜라에게도 8점을 줬는데요. 뭐 이날만큼은, 저는 솔직히 이날만큼은 라멜라가 손흥민보다 좀 높게 받아도 저는 뭐 인정합니다. 일단 그 해리 케인의 첫 골 장면에서 보여줬던 거 아주 엄청난 질주하고 그 슈팅까지 정말 기술적이었죠. 라멜라는 유로파를 사랑해. 네. 라멜라가 유로파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라멜라가 보여준 강인함, 활동량, 뭐 창의성, 토트넘 경기력 전체에 모범이 됐다. 뭐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인정합니다. 뭐 끄는 것도 여전히 없진 않지만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요. 시소코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너를 띱니다. 시소코에게 호평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혹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이제 5점을 줬는데 공 갖고 있을 때 불안해 보인다. 그럴 상황도 아닌데 경기는 소리만 지르는 습관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자, 풋볼 런던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최하점을 델리 알리한테 줬네요. 평점 5점. 확실히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망도 좀 큰 게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이런 평점들이 다 이제 그 기자나 아니면 그 컨텐츠 관리하는 사람 한 명이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 한 명의 개인적인 완전 주관적인 평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자, 손흥민 선수한테는 6점을 줬네요. 왼쪽에서 뛰면서 수차례 크로스를 날렸지만 제대로 연결되는 건 별로 없었다. 아니 뭐 제대로 연결된 게 별로 없었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번 경기에서? 뭐 많이 했으니까 그만큼 실수한 횟수도 많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좀 크로스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리 케인은 9점을 받았네요. 뭐 이번 경기에서 해리 케인은 뭐 인정하죠. 전반 25분 만에 이런 무대 골을 추가하면서 유럽 대회 통산, 그러니까 유로파 또 챔피언스리그 34경기 29골째로 기록을 했다. 후반전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고 30%골까지 넣었다. 경기 종료 6분 남겨놓고 교체됐다. 굉장히 좀
깔끔한 평가. 근데 9점 받을만 합니다. 일단 뭐 이런 경기 결정력 사실 케인이 못 넣었으면 한 골도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토트넘 스토리 결정력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은 벤 데이비스입니다. 7점. 벤 데이비스 치고는 좀 좋은 점수죠. 네, 크로스 퀄리티는 부족하지만 상대 공격을 멋지게 차단하는 장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벤 데이비스가 물론 이런 공격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레길러나하고 다르게 많이 안 올라오죠. 그게 어떻게 보면 손흥민하고 좀 맞는 부분인데 어쨌든 최근 현대 축구에서 풀백은 크로스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이 좀 된 거죠. 자, 시소크 여기는요 8점을 줬어요. 전반전에 양쪽 측면으로 공을 제대로 잘 뿌려줬다. 경기장 위아래를 오르내리면서 운동벨레하고 파트너십을 이뤄서 경기를 지배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보면 시소코에 대한 평가가 막 정말 대단합니다. 네. 운동벨레 8점, 초반 패스미스로 위기가 있었지만 꾸준히 좋은 모습 보였다. 후반전에 박스 안에서 걷어차는 것 같은데 아니 디나모 자그레브는 후반전에 너무 걷어차더라. VAR이 작동하지 않았다. 추가골 장면에서 오리에한테 완벽한 전환 패스를 넣어줬다. 자, 그 다음은 구영민입니다. 구영민, 시스토코, 은돈베, 델리.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세 선수 평가가 매치마다 엇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납득이 가요. 이렇게 주도권을 갖는 경기에서 이 중앙 미드필더들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거든. 근데 여기는 아예 몰아가지고 세 선수한테 6점을 줬습니다. 아까 앞에 보시면 뭐 은돈벨, 시스토코 8점 준 매체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중앙 미드필더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쉽지 않아요. 자, 손흥민 선수에게는 7점을 줬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더 자주 이제 터치라인 쪽으로 막혀 있다. 그러니까 중앙 쪽으로 많이 이렇게 스위칭을 하는 모습들이 최근에는 확실히 약간 사이드 쪽으로 좀 더 좀 위치가 바뀐 느낌이 있습니다. 공을 갖고 있을 때 항상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좋은 얘기를 또 마무리했네요. 자, 해리케인 9점. 자, 해리케인은 거의 뭐 9점이네요. 와우, 이 친구 미쳤는데? 이런 소리를 지를 정도의 플레이를 펼쳤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와 미쳤네 이거네, 그렇죠? 자, 2골을 넣었고 토트넘의 창의적인 불꽃을 일으켰다. 늦게 개최된 이후에 무릎에 아이싱을 하는 아이스팩을 하는 장면이 보였지만 심각해 보이진 않았다. 확실히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해리케인이 공격진에서 혼자 좀 많이 뛰었기 때문에 다들 부상을 좀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말에 아스날전이 있으니까. 다음은 에릭 라멜라 7점. 네, 또 한 번 목요일에 마라도나 플레이를 했다. 네, 아르헨티나에서 온 거기도 합니다. 하여튼 라멜라가 기본적으로 테크닉이 좀 화려한 면이 있기 때문에 볼을 갖고 있을 때 아주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펼치는 날에는 좀 돋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좀 그랬고요. 목요일에 마라도나, 그러니까 유로파 리그에서 유난히 잘한다. 뭐 이런 뜻이죠. 케인 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자, 다음은 이브닝 스탠다드입니다. 여기는 수비수 뭐 다 6점 줬고요. 수비수들이 딱히 뭐 할 게 없었어요. 네, 오리에 선수한테만 7점 줬습니다. 크로스가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오리의 주사위가 5 이상을 찍은 날입니다. 자, 다음 시소코. 여긴 또 7점을 줬습니다.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는 공을 갖고 있을 때 불안하다고 평가했잖아. 여기는 7점을 주면서 시소코한테 공을 갖고 있을 때 놀라울 정도로 좋았다. 네. 참, 같은 경기를 봐도 이렇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은돈벨레한테는 8점 줬고요. 페널티킥을 하나 얻었어야 돼. 네, 케인의 두 번째 골을 빌드업했던 패스는 멋졌어. 네. 그러니까 이 시소코하고 은돈벨레에 대한 평가는 후한데 반면에 델레알리는 여기서도 혹평입니다. 델레알리 5점 받았고요. 밀집된 경기장에서 공간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 공감하죠? 사실 이 포켓 공간이 델레알리가 한참 잘할 때 굉장히 아주 뭐 효과적으로 공략을 하고 지배를 하던 위치인데 최근 경기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좀 사라졌습니다. 다음 라멜라한테 여기 또 8점을 줬어요. 케인의 골 장면에서 효과적이면서 아주 개성을 드러내는 장면을 만들어냈다. 자, 손흥민 6점 받았습니다. 측면에서 하프스페이스 공간으로 영리한 질주 몇 차례 펼쳤는데 이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다고. 하지만 뭐 실수가 없었다 뭐 이런 평가인 것 같아요. 뭐 케인은 뭐 여기서도 뭐 제거 좀 받았고요. 다음은 이제 핫스퍼 HQ입니다. 여기는 제가 아주 가끔 소개해드리는 매체인데 여기 평가가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자, 은돈벨레 8점, 라멜라 8.5점, 손흥민 8점. 손흥민 8점 줬습니다. 손흥민 평가를 먼저 보고 갈게요. 손흥민 선수한테 대한민국에서 온 선수가 더 나은 플레이메이킹 재능을 뽐내면서 또 한번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최애 타깃인 해리케인한테 환상적인 딥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도 대단했다. 케인이 이걸 발리로 델리한테 연결을 했지만 안타깝게 끊겼다. 수차례 위협적인 패스를 배달했다. 뭐 호평 릴레이네요. 아주 굉장히 좀 여기는 손흥민 선수한테 우호적인 시선이 확실히 느껴지고 은돈벨레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 템포를 조절한 부분, 특히 이제 좁은 공간에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능력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고요. 라멜라는 토트넘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였다. 특히 전반전이 그랬다. 이러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활동량, 그러니까 상대 많이 뛰죠 라멜라가. 클리어링 실수가 한 번 있긴 했지만 인상적인 질주로 마무리를 했다. 무엇보다 해리케인 골장면 연결된 그 어떤 돌파, 이거는 정말
아마 라멜라가 토트넘 와서 보여준 플레이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르샤를 막으려고 전력 질주를 해서 환상적인 태클도 성공을 시켰다. 그리고 해리케인한테는 10점 줬네요. 네, 델리 7점, 오리에 8점. 오리의 크로스는 경기 내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이런 평가. 그리고 다이어한테 5.5점, 다이어한테 5.5점 아주 낮은 점수 줬습니다. 뒤에서 무모한 플레이로 추가 시간에 불필요한 옐로 카드를 받았어. 이건 저는 되게 인상적인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카드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차피 두 골차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이어가 가끔씩 이렇게 물색이 없어요. 저렇게 막 뭔가 이렇게 좀 투지를 보여줄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이거를 잘 좀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요 매체에서 평가가 엇갈리긴 하는데 뭐 해리케인하고 라멜라 정도를 빼면 대체로 엇갈리는데 손흥민 선수 역시도 호평을 한 것과 혹평을 한 것이 엇갈렸는데요. 아까 앞쪽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호프플립 손흥민 선수의 골이 다시 터져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 들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굿바이.